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며칠 전에 이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독소증에 걸린 영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된 건 않았고요. 이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아 환자는 처음이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전에도 국내에서 이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가 발생한 적은 있었나 봐요. 아주 드물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지난 네. 2003년에 3건 정도가 있었고요. 2004년에도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발생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가 나왔었는데 당시 예. 17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번에 발생한 이 환자가 생후 4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아 환자로서는 처음으로 발생을 한 거죠. 예. 정말 드문드문 있긴 있었네요. 네. 근데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에게는 정말 특히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성인의 경우는 이 보툴리누스균이 몸에 들어가도 대부분이 위산으로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1살 이하의 영아들은 장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이 보툴리누스균을 섭취하게 되면 장내에서 이 균이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보툴리눔 독소가 몸속에 빠르게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아 환자가 잘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통 한 1년에 100명이 넘는 영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돌전 아기에게는 극미량의 독소도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람 간의 전염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보통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덜 익은 음식이라든가 잘못 보관해서 상한 음식이 대부분 이 원인이 되는데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의해 전염된다거나 공기에 의해서 옮겨진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이 외부에서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우선은 어느 정도 잠복기가 좀 있습니다. 네. 보통은 12시간에서 길게는 한 72시간까지도 잠복기가 있고요. 네. 빠른 경우에는 이제 한 2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보툴리누스 균이 독소를 내뿜어서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증상도 이 뇌 신경 마비로 시작이 됩니다. 물체가 2개로 보인다거나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발음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도 보이게 됩니다. 열이 난다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이 구토나 설사와 같이 소화기계에 이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기 등의 고기류의 음식류를 좀 잘못 먹고 이 신경마비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면요, 빨리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완전히 치료는 가능한 질병인가요? 물론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진단을 받지 못한다면 이 호흡기 쪽까지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예.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독소증의 사망률은 한 5% 정도이고요. 빨리 조치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예방 접종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주사를 맞으면 거의 9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드물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감염 위험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맞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직접 균을 다루시는 그런 연구원분들이나 군인들 같이 이 보툴리누스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런 분들에게만 권장이 된다고 합니다. 예. 치료나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이 보툴리눔 독소 하면 보톡스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주사로 많이 맞으시는 용도로 쓰이는데 네. 그 이 주사의 원료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미용이나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이 네. 보톡스 주사가 예. 바로 이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보톡스라는 이름은 미국 제약회사가 이 독소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이름입니다. 예. 이 보툴리누스가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 이거를 이제 인체의 무해한 수준으로 독소를 희석한 뒤에 주입을 하는 건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이 독소를 치사량의 한 30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맞는 이 보톡스 주사약 한 병에는 약 한 0.4에서 0.6 나노그램 정도의 아주 극소량의 보툴리눔 독소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노 단위의 적은 양인데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툴리눔 독소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축소가 되는 건데요. 이런 효과를 이제 치료에 먼저 이용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눈의 모양이 틀어져서 바로 잡는
그런 치료에 이 보툴리눔 톡스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이 목이나 뭐 어깨 근육이 경직됐을 때, 또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손이나 발이 뻣뻣해지는 증상 이런 데도 보툴리눔 독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미용에 보톡스를 쓰게 된 건 캐나다의 한 의사가 이 효과를 발견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눈이 움찔거리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한테 이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를 했더니 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네. 이눈 주위에 주름살이 없어지는 것을 아하, 보고 예. 이걸 미용에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이후에 이제 미용에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시초였군요. 네. 이 보톡스가 이 미용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원인 물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보툴리눔 독소 그 자체는 신경 마비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